안녕하세요.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수업하게 될 권수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2쪽, 부교재 1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해당하는 교재들을 펴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와 부교재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는 나트륨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는 1개이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 1개를 잃고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된다. 이때 18쪽 원소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진다.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염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는 7개이다. 염소 원자는 전자 1개를 얻고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된다. 이때 18쪽 원소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진다.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을 형성한다. 이처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며 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 공유결합 영상도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면 전자 2개를 얻어야 한다. 수소 원자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면 전자 1개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산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각각 전자를 내놓고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하여 안정해진다. 이처럼 2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며 주로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예시로 그림이 2가지 그려져 있는데요. 각각을 예로 들어서 복습을 한번 더 해보자면 일단은 가운데 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이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12번은 마그네슘에 해당하고요. 이 마그네슘은 전자를 8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 잃으면 이제 안정이 되는 것이고 17번은 염소죠.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야지 만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으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염소 원자가 가져가게 되어서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 되고요. 그리고 염소는 염화이온, 1가 음이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다시 쓰면 Mg Cl2 이렇게 되겠죠. 공유결합은 역시 지금 이것은 17번인 것으로 봐서는 염소 원자이고요. 이 염소 원자들이 이제 결합을 형성하게 될 때에는 하나씩의 전자를 가지고 와서 한 쌍의 전자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Cl2 염소 기체의 분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이고. 연습으로 제가 총 여러 가지의 분자들을 표현을 해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시를 8가지를 실어 놓았는데요. 이 예시에 있는 물질들은 모두 이온결합 화합물이거나 아니면 공유결합 물질이거나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온결합 물질이고 공유결합 물질인지는 여러분들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인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인지, 그리고 전자는 뭐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지 아니면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원소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이온결합 물질이고 뭐 전자를 몇 개씩 주거나 받고 또 어떤 건 공유결합 물질로서 전자를 몇 쌍을 공유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의 분자식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부교재에 적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연습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해보는 것으로 해볼게요. 적을 시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의 원소들, 분자들을 적어주세요. 교과서나 부교재에 따로 적어주세요. 이 물질들 중에서 이거는 K거든요. K, NO3인데, 이거를 결합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NO3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거든요. 얘네 자체가. 그리고 이 K는 1가 양이온이죠. 그래서 NO3와 NO3 전체에서 전자를 하나 받고 K는 전자를 하나 잃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온결합 물질인 상황인데 이 물질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물질이거든요. 제가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왔는데 좀 어려운 예시가 포함되어 있네요. 52쪽, 교과서 52쪽 보시면 거기에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8번 문제 볼게요. 이온결합 물질로 옳게 짝지은 것은 여기에 보기 5번에 있는 분자식인데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공부해 주시고 다른 물질들은 어떻게 결합을 형성할지 제가 아까 보여준 이런 예시 그림들처럼 그림을 각각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그냥 이게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만 확인하는 선으로 넘어갈게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여기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분자식 다 쓰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연습해 보세요.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하여서 규칙적인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염화 나트륨 소금의 결정 모양인데요.
이 결정 안에는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이죠.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지금 반복적으로 결합되고 있어요. 이 나트륨 이온 옆에 다시 염화 이온이 있고 다시 옆에 나트륨 이온이 있고 위아래로 또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되어서 규칙적인 형태인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실온에서의 상태 보시면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대체적으로 높다.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기적인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그끼리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입자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하고 있고요. 아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있고 플러스로 대전이 된 입자들 사이에서는 정전기적인 척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입자들 아니면 음이온들 이들 간에는 서로 붙으려고 하지 않는 척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트륨과 염화 이온들,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반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인력이 존재하겠죠. 서로 간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열을 에너지를 많이 가해서 녹이거나 끓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 물질들을 서로 분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 간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결합을 끊진 않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멀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녹지 않고 잘 끓지도 않고 실온에서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의 쪼개짐.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지겠죠. 그래서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또 부서질 때는 쉽게 부서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동영상을 먼저 보고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힘이 가해진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즉 양이온과 양이온, 음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게 된다. 이때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이온 결합 물질이 쉽게 쪼개진다. 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외부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온층이 밀리게 되면 밀리기 전에는 서로 간의 인력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밀리게 되면 다른 전하끼리 옆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쪼개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 간의 정전기적인 반발력 또는 정전기적인 척력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게 되는 척력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결정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유결합 물질의 구조.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분자를 형성합니다. 공유결합 물질로 대표적으로 물, 산소기체, 질소기체 이런 게 있죠. 산소 분자, 질소 분자. 보시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는 산소 원자 그리고 양쪽에 수소 원자가
하나씩의 전자를 공유를 해서 H2O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2개씩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중결합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를 두 개의 전자쌍이 공유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도 N2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질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각각 전자를 3개씩 내놓아서 총 3쌍의 전자가 공유되고 있죠. 여기서 전자 3개, 여기 있는 질소에서 전자 3개씩을 내놓아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줄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3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실온에서의 상태 보겠습니다.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기 때문인데요. 공유결합 물질, 이 질소 원자들 간의 결합을 보시면 이들 간의 결합은 매우 단단해요. 이 3개의 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 얘기는 이들 간의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질소 분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질소 분자들이 서로 간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있다면 서로들 붙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질소 원자 간의 결합은 강하지만 이들 간의 결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온,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그런 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들 사이에서 이 각각의 분자들 사이에서의 인력이 이온 결합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녹고 끓는 점도 이제 낮다는 거죠. 별도의 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하지 않아도 이 분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쉽게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실온에서 고체보다는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교재 17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정전기적 인력 때문이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은 좋습니다. 앙금을 생성하는 특별한 이온결합 물질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앙금 생성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시험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필이나 수행 평가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대해서 용해성이 좋다. 요렇게만 알고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서로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온들이 이동을 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면 전기가 잘 흐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언급을 할 거거든요. 이 부분만 따로 수업을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어서 보자면 외부의 힘에 대해서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힘이 밖에서 가하게 돼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온층이 밀려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정전기적인 반발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이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질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쪼개질 것이다. 여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고 여기서는 정전기적인 반발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쪼개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도 부교재 빈칸을 채워주세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낮다.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 잘 녹는 물질도 있고 잘 녹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에 대한 부분, 아까 이온 결합도 그렇고 공유 결합도 전기 전도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룰게요. 공유 결합의 종류는 공유를 하고 있는 전자 쌍의 수에 따라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그리고 삼중 결합으로 구분을 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한 쌍씩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죠. 단일 결합이 2개. 산소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산소 원자 간에 이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요. 질소는 3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중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색 물음, 각각의 물질에 공유 전자쌍을 표시해 보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부교재 빈칸도 다 채우셨나요? 전자쌍의 개수 여기까지 다 쓰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전기전도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